여기는 지금 대만이에요. 되게 이른 아침 시간이고 이 호텔에 그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천 스파를 이렇게 여러 곳에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정말 재밌게 일하고 그때 좋은 추억이 많았던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대만이 지금 여행하기엔 되게 안 좋은 시기래요. 고온 다습하고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비행기에서 어떤 어르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입국 신고서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입국 신고서를 제가 써드렸어요. 그 두 분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써드렸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입국 신고서도 써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책까지 읽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 며느리도 책을 좋아하는데 회사를 다니나? 막 이렇게 직업이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여쭤보시길래 제가 회사 다닌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역시 회사 다니는 것 같았다고 책을 읽는 거 보고서 좀 달라 보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여행의 컨셉과 맞는 책을 제가 골라서 그 한 권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요. 아침이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쓴 리처드 J 라이노는 그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코치 탑5 안에 들었던 저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저도 코칭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 코칭계 대호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코칭을 배운 그 김상임 코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 CJ 쪽에 그 최초의 여성 임원을 하셨던 분이고 그 빕스 본부장 뭐 이런 걸 역임하셨던 분인데 또 이분하고 저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 코칭을 배웠었는데 그 저한테도 그 코칭이라는 게 저의 그 직장 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를 줬었어요. 이 코칭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답을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답은 그 사람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는 게 코칭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칭을 배웠던 것도 저한테는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리처드 J 라이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의 반을 왔을 때 저희가 50대라고 치면 저희가 인생의 반을 통과한 거죠. 인생의 반을 왔을 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을 알아야 된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소소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새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아침에 저의 소소한 행복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런 상쾌한 곳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걸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되게 건강을 상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뭐냐면 저는 아침에 딱 일단 눈을 뜨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시야를 훑어요. 이렇게 몸의 통증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한번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손끝도 움직여보고 발끝도 움직여보고 그렇게 했는데 몸에 통증이 하나도 없고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저는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며칠 전에 그 자원봉사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비가 확 왔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한데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가 잠깐 오더니 비가 딱 그쳤어요. 그런데 그 비가 그친 후에 제가 그 커피를 내리는 그런 자원봉사도 했었거든요. 비가 그친 다음에 이 커피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구수한 맛 커피를 일반적으로 선호를 해요. 따라 산미가 나는 커피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미가 있는 커피 한 잔을 딱 마셨는데 그 향과 내음이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고 사는 소소한 행복이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잘 되시던가요? 저는 그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계획한 대로 그냥 거침없이, 정말 거침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저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데 제가 나이 40, 50을 넘기면서 아, 정말 사람의 계획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 직장이 지옥이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직장 다니는 게 저는 재밌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희 동료나 직장 후배들이 막 경악을 해요.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근데 저는 아마 직장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예전에 사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직업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뭐 저 혼자 먹고 살기를 그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의 행복을 찾아서 항상 고민을 하고 저의 행복을 찾아서 하루 24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랄프 웰도 에머슨이 그랬대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행복을 찾아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직업이 정말 지옥 같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직업이 있을까요? 완벽한 직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만족함을 아는 나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직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음을 새삼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의 환경의 제공을 받으면서 나의 관심을 정말 강렬한 열정으로 쏟아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행복하고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많은 일이 되지 않으면서 제가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꼬꾸라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해보면서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내가 언젠간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이 성경 문구를 되새김질을 했었어요.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단련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정말 정금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종교가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힘듦에 넘어질 때나 내 계획이 무산될 때나 이 문구를 한 번씩 떠올리시면 아, 이것도 내가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 조금 더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코칭의 대가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코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대요. 인생에서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풀지 못하는 해답은 누군가한테 조언을 얻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밖으로 꺼내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방문에다가 나만의 가방을 걸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 뜻은 언제든지 이 환경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면 언제든지 이 환경을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잠재의식 속에는 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지금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이런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가끔 이혼을 꿈꾸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내지는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하다가 계세요. 출장을 갔다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지혜로운 아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지혜롭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인생을 정말 성공한 거다.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믿음직하다 내지는 남편을 신뢰할 수 있다. 사이에서는 지혜로운 아내와 신뢰할 수 있는 남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심리학자 시드니 주러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유리할 자. 이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는
깊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래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굳이 저희가 중년을 넘은 나이에도 그거를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20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년의 사랑은 조금 더 완숙되고 성숙되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랑, 저는 정말 그런 게 완숙되고 성숙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성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래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를 찾고 그 하나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성공에 대한 열쇠래요. 이게 only one key라는 거예요. 짐을 짊어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게 그 성공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짊어지고 갈 하나의 원키가 뭘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원키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자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하면 집착되잖아요. 그런데 집착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집착까지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애착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이제 독립된 기체로 인정을 해줘도 되는 거고, 제가 하나 가져가야 될 하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역시 기도더라고요. 내가 가져가야 될 하나는 무엇인가? 그럼 저한테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이 인생 중년에 많은 방황을 한대요. 그리고 중년에 그 위기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에 그 가정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에 살아있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제2의 삶을 꿈꾸거나 또 다른 어떤 이성을 꿈꾸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잠깐 만나서 너무 거기에 환상을 갖고 기존의 가정을 깨뜨리시고 다시 글로 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가정을 찾으나 그 가정이 복귀가 되겠습니까? 한번 깨진 가정이, 그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극단적인 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서 뭐 결혼을 다시 하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뭐 이사를 가시거나 직업을 바꾸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우리가 중년이란 이유로 삶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길을 잃어봐야지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대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지는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리 스나이더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길 위에 올라가야지 새로운 길을 들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에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선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여행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여행을 시도할 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각, 이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힘들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보낸 후에 가장 후회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었으나 시도하지 않은 그 모험들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한대요. 요즘에는 자유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갈 때는 제가 자유여행이 엄청 부담되겠죠. 저는 지금 패키지로 왔는데 이 같이 온 일행 중에 그 91세 어르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91세 어르신인데 저보다 더 잘 걸으시고 저보다 더 잘 드시고, 어제 이 온천 스파에서 그 어르신을 뵀는데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수영까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91세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91세에 저렇게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5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50대 중반이 저희가 뭐 늙었다 내지는 몸이 아프다, 이거는 너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걸 제가 어제 그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리셋을 하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살면서 저희가 감사한 걸 정말 많이 놓치고 살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또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런 자연에 대한 감사함,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감사함, 또 이런 여행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함, 또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감사함, 이런 감사함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